상대방이 소송 제기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요리조리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깝깝하죠. 이러면 소송 안 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 가장 깝깝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큰마음 먹고 변호사도 선임하거나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어쨌든 작성을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 제기를 했죠. 그러면 보통 이 소장이 상대방한테 빨리 전달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상대방한테 아예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우 깝깝하겠죠. 특히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혼 소장 자체를 알면서도 일부러 요리조리 피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소장을 접수한 당사자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오늘은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겠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시 법원은 이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원고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법원은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또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또 법원은 원고에게 송달하고 이렇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서류는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장의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즉 송달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석 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계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원고에게 불리하겠죠. 원고가 훨씬 답답합니다. 왜? 피고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송달받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때 알면서도 일부러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열불이 나겠죠. 어쨌든 소장이 송달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원고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어떤 방법을 쓰든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송달 책임은 원고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그리고 공시 송달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 근무 시간에 우체부를 통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송달 장소는 보통 원고가 소장에 적어낸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송달 장소를 별도로 해서 적어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 장소로 해서 보통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달은 보통 피고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거 가족이라든지 직장의 부하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을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혼 소장의 경우에 배우자 송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동거 가족이라는 이유로 송달을 받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소장을 다시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소송 제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소장이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일부러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혼 소장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송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라든지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올바른 주소로 새로 보정해라 라는 의미겠죠. 보정 명령을 받으면 그 원고는 그 보정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원고는 상대방의 주소를 올바르게 다시 보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두 차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올바른 주소로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와, 송달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별 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송달은 근무 시간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일하러 가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고 집에 돌아온 뒤가 한 시간, 예를 들면 야간에 가서 송달을 해본다든지 또는 휴일날, 근무하지 않는 휴일날 송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야간 송달, 휴일 송달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우체부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법원이 집행관에게 위임해서 집행관이 직접 소장을 들고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소장이 송달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럴 때에 집행관이 벨을 누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송달받을 당사자이거나 즉 피고이거나 또는 그 동거인 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다가 그냥 그 집 앞이 되겠죠. 또는 집 안이나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생활 범위 내에 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고 오는 것이죠. 아주 예외적인 송달입니다. 보통의 경우 집행관이 신분증 확인해서 동거 가족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유치 송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송달을 거쳐서 특별 송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어떤 형태가 되었건 피고 입장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보통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진짜로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든지, 또는 주소 이전을 하지도 않고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반 송달, 특별 송달 등으로 해서 송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공시송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 법원 게시판에 2주 동안 게시를 하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피고가 소장을 이제 송달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제출하는 서면부터는 어떻게 송달할까요? 똑같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때는 그 다음날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게시판을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송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법원 게시판을 일부러 확인하러 다닐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이 되게 되면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 혼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 몰래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버리면 이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도 나중에 알 수가 있겠죠. 원고가 공시송달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피고는 승소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이때 피고는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났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추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들을 제출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진짜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 항소심이 됩니다. 그래서 2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떨까요? 1심을 날려버린 꼴이 됩니다. 2심이 사실상 1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송달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송달하는 데만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송달이 잘 안 될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시송달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고가 알게 되면은 언제라도 추한 항소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승소 판결을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송달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이리저리 피하고 소장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혼 소장을 일부러 상대방이 받지 않고 있다.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깝깝하겠지만 주소 보정해서 다시 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특별 송달 신청해야 됩니다.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장의 송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너무 열내지 마시고 깝깝해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송달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소송 진행을 계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